Hello everyone, how are you? Good, alright. 여러분들 우리 문장 보는이 드디어 이제는 서서히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업이 이제까지 했던 것을 결실을 거둬들이는 그러한 클래스들의 냄새가 아닌가 여러분들 생각하고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런 거 압니다. 문장 보는 수업을 선생님이 정말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는 이제는 여러분들 초심으로 돌아가서 원래 처음에 쌤 했던 말을 한번 되짚어 볼 만한 그러한 시기가 온 거예요. 근데 원래 되짚어 본다는, 원래 그 시절로 되돌아간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쌤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쫙 외워놔야 된다. 또 명사가 나오고 나면 명사 뒤에 뭐가 나올 수 있다고 쌤이요? 형용사 sho가 나올 수 있는데 명사 뒤에 나올 수 있는 형용사의 경우의 수를 쫙 외워놔야 된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했던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은 쌤 수업을 방향성을 이렇게 좀 갑니다. 교재 진도 중에서 어떤 것은 쌤이 번역을 해드렸고 어떤 것은 번역을 못 해드린 것도 있고 그렇죠? 해석을. 그래서 그런 것을 오늘은 좀 정리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 고래 공식으로 들어가 보자. 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균형 문제로 좀 지금 돌입할 텐데 지금 일단 쌤이 유니트 14번에 16번, 19번에 30번, 12에 5번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이야기의 주제가 알고 보면 뭐라고 쌤이요? 근데 명사 뒤에 나올 수 있는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에 관계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쌤 그렇게도 말씀드리고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이 이론을 여러분들 16번에 적용시켜 보는 거 어떨까라고 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반이 이걸 보고 필기를 하려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영상 공부하는 친구들이 교재에 14에 16번, 19에 30번, 12에 5번 여러분들 이게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니까 여러분들이 필기에 너무 그렇게 집착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14페이지에 16번부터 보도록 하시는데 독해를 잘하기 위한 첫 번째 구조론에서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일단 뭐를 챙깁니까? 주어, 그 다음요 동사. 그런데 주어 다음에 막바로 동사가 나온다고는 기대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볼까요? 주어 누굽니까 그러면요? The field. 여러분 독해 공부할 때 field는 항상 개념이 두 가지다. 여러분들 몰래 들판이죠. 그래서 들판이 field죠. 여러분들 그거 말고 여러분들 우리가 야구장 field 맞죠? 그거 말고요. 첫 번째 뜻은 항상 단어 외울 때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뜻이고 두 번째는 2차적인 의미, 즉 확장된 개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field가 첫 번째 뜻은 뭐라고 쌤이요? 들판이지만 두 번째 뜻은 뭐라고요? 영역이죠. 분야. 여러분들서 분야라는 뜻으로 동의하면 쫙 나와주셔야 됩니다. 일단 동의하면 때리고 갈까요? 우리요? 영역이라는 단어 뭐 있습니까? 그러면요? 모르는 것부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십니까? 발음 갖답시다. scope. 그죠? 그 다음에 영역이라는 단어 또 뭐 있습니까? 그러면요? 발음 갖답시다. realm. 이거 단어 어렵죠? 혀를 렐름 쌤이 안 되면 그래라도 외우라고 합니다. 바로 그 realm. 그죠? 여러분들서 둘 다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 생긴 야 지말써 너는 우리가 아는 한 게 있는데 그죠? 발음을 갖다 합시다. area. 맞아요. 여러분들 area도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영역이라는 단어가 이 정도 나와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주어가 나왔다는 얘기는 뒤에 뭐 나옵니까? 우리는 동사형에 달려야 돼. 근데 우리 쌤이 주어가 명사죠. 명사가 나오고 나면 뒤에 뭐가 나올 수 있다고? 동사 나오기 전에 명사를 형용하는 뭐? 형용사 쇼가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는 명사 나오서 뒤에 뭔가 푸짐하게 나오는 것에 쫄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쌤은 그죠? 나오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겁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주어 나오고 나서 전명구 여러분들이가 또 and 또 뭐 여러분요 명사 탁 닫으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럼 보십시오. 영역 뭐에 대한 영역입니까? Guidance and Counseling이 뭐예요? 그러면요 지도 상담 분야입니까? 아시죠? 그러면 분야 뭐 지도 상담 분야는 여러분들 was이었다. 여러분들 동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still 어떤 상태? 여러분 상태 전치사 항상 뭐를 좋아합니까? 영어는 in 어떤 상태였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우리 반이 토의 시험 치러 가셔서 아니면 독해 공부하실 때 대명사라는 것의 정의는 뭐예요? 명사를 대명하는 것이 대명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받는 게 뭘까? it's면은 단수고 there이면 뭐예요? 복수죠. 뭐가 정답이에요?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반이요. 그럼 보십시오. 지도 상담 분야는 이었다 뭐였다? 아직도 여러분들 발음과 infancy
우리 반 아가야가 베이비지만 독해는 절대 베이비 쓰지 않습니다. 유아란 단어를 쓰지 아가야란 말 쓰지 않죠. 그래서 인펀스가 유아 단계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징적으로 이것은 지도 상담 분야가 아직도 유아 단계였다는 얘기는 발전했다는 얘기입니까? 발전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발전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the very first step의 단계였다는 얘기를 쓰고 싶은 것이죠. 근데 그럴 때 인마가 받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대명사는 거꾸로 올라가서 빨리 인마가 받는 거 보셔야 돼요. 즉 그러니까 지도 상담 분야는 아직도 그 지도 상담 분야의 유아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야가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분야죠. 여러분 되겠습니까? The field니까 there입니까? it입니까? it's. 여러분들 시험 문제 다들 대명사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최고급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마가 받는 것이요. 여러분들 지도 상담입니까? 지도 상담 분야입니까? 분야. 여러분들께서 한단 말이 그 분야의 유아기 상태였다라고 그래서 there에요. it's요. it's. 아주 좋은 말이고 이런 말투는 우리 반이 어디 가셔서 써먹어도 좋습니다. 아직도 발전하지 못한 단계라는 얘기할 때 아직도 미숙아의 상태다, 유아기의 상태다라고 얘기할 때 상태전치사 뭐를 응용합니까? in. 여러분 다 나왔죠? 여러분들 언제 그랬다는 얘기예요? In 1914년에는 아직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선생님 명사가 나오니까 뒤에 명사를 형용하는 형용사 쇼 몇 번에 해당됩니까요? 전명구에 해당됐죠. 이거 좋다 이거지.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형용사 쇼 중에서 여러분들 형용사고 그 다음에 6번이 뭐냐면요. 형용사 절인데 관계 대명사도 있고 관계 부사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 포커스가 뭐였습니까? 그러면요. 관계 대명사. 여러분들께서 우리 어제는 이런 거 배웠습니다. 독해 공부를 할 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나오면 나는 웃자면 좋을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어요. 특히나 또 어제 관계 대명사 중에서 뭐가 나올 때 whose가 나오면 나는 웃자면 좋을까? 여러분들 했던 기억납니까? 근데 쫄 거 없이 쌤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관계 대명사는 대명사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그러니까 앞에 있는 놈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이가 여기 딱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에 대해서 공부합니까요? 관계 부사는 어떻게 해석할 건데 여러분들 이 문제 가지고 고민 좀 해보시는데 우리 반요 when, where, why, how가 뭐예요? 여러분들 딱 보시자마자 느낀 것은 의문사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의문사로 해석할 때는 언제, 어디에, 그 다음이가 왜, 어떻게지만 우리 관계 부사로 해석할 때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얘는요 관계 부사라는 얘기는 누구를 위한 뭡니까? 충성입니까? 앞에 나와 있는 명사죠. 그래서 우리 반이 이게 앞에 명사를 받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즉 그렇기 때문에 잡으십시오. 앞에 명사를 가져와서 여러분들 인마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 명사에 얘는 뭐 합니까? 앞에 명사에서 이건 앞에 명사이기 때문에 얘는 뭐 합니까? 앞에 명사 방법으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쌤 해석해 보겠습니다. 잡으십시오. 지도 상담 분야라는 것은 여전히 뭐였다? 그것의 유아기 상태였습니다. 언제? 1914년에. 그럼 왜는 어떻게 해석할 건데? 라고 쌤 묻는 거예요. 근데 쌤이 이때 해석을요. 여러분들 앞에 거 가져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시겠죠? 그래서 1914년에 여러분들 오리가 entered 여러분들 그 분야에 들어갔을 때 그 경우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 인마는 뭐예요? 여러분요? 알고 보면 1914년을 형용하고 있는 무슨 쇼? 형용사 쇼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 대명사 문제에서는 이렇습니다. 역시 뭐예요? 여러분들 오리 이 사람이 유아 상담 분야의 대가거든. 그래서 인마가 여러분들 이 여자죠. 여러분들 인마가 여기에 들어갔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 당연히 이게 필드니까 뭐예요? 그 분야는 단수를 받습니까? 목수를 받습니까? 단수. 역시 대미입니까? 이십니까? 이 대박 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해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반 요즘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관계 부사가 나왔을 때 쫄만 되고 뭐만 할 때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이때 뭘 합니까? 그러면요. 앞에 명사가 좋아서 1914년에 인마가 그 분야로 뛰어들었을 때쯤에는 아직도 still 유아기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죠. 얼렁뚱땅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when에 대한 해석이고 여러분들 그러면 이것과 비교해서 여러분들 19페이지를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19페이지에 30번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19페이지에 30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어보세요. Blood pressure 시작. Blood pressure may change widely over the course of a day.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BP가 뭐냐면요. 혈압. 어제도 나왔죠. 혈압은 아마도 변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widely. 여러분들 아주 격심하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여러분들 언제 동안에? 여러분들 over a course of the day. 여러분들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 그러면 when이 뭐예요? 그러면요? 떴다. 근데 when 뜨니까 우리는 또 세모 줬죠. 접속사라는 개념이 쓰고 나서 뭐 했을 때 우리가 are stressed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았을 때 여러분들 그 다음 거 읽어보세요. 외워야 됩니다. 해보세요. emotionally 시작. emotionally and physically. 토익 파트 5에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옵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완벽하게 글을 이뤘죠. 완벽하게 글을 이루고 나면 뒤에는 무슨 쇼가 시작돼야 됩니까? 부사쇼. 그래서 emotion이에요. emotional이에요. emotional이에요. emotionally. 또 등위 접속사가 떴죠. 부사 and 부사입니까? 그래서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스트레스 대말 받았을 때 혈압이 왔다 갔다 격변한다는 얘기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쌤이 묻고 싶은 게 그죠? 여러분들 when을요 우리 반이 여러분들 금방 여기서는 뭐라고 쌤이 해석했습니까요? 여러분들 이때는 앞에 있는 걸 가져와서 뭐라고 합니까 쌤이 1914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랑 관계를 맺었으니까 이거는 뭘로 해석해야 됩니까? 관계 부사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보세요. 혈압이 덴마이 왔다 갔다 변합니다. 하루 동안에 딱 끊고 나서 뭐 했을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분들 이때는 뭐라고 합니까? 하루에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냥 뭐뭐 했을 때입니까? 뭐뭐 했을 때. 그래서 얘는 뭐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부사가 아니고 여러분들 순수한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로서 때와 조건 같은 부사절에서 뭐할 때의 뜻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멋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이제는 선생님이 왜 14에 16과 여러분들 19에 30을 두 개를 한꺼번에 보면서 비교를 하는가 하니 여러분들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웬이 독해반에 가셔서 해석하실 때 몇 가지로 해석됩니까? 지금 보니까 두 가지. 관계 부사도 되지만 뭐랍니까? 의문 부사 접속사의 기능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반이 뭐뭐 할 때 여러분들이가 혹은 언제라고 해석되면 뭐라고 세며 그때는 순수하게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거나 의문 부사로 쓰는 것이고 우리 앞에 명사를 가져와서 1914년에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들 인마가 그 분야로 뛰어드실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아직 초기 단계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앞에 것과 관계를 맺을 때는 뭘로 해석하셔야 됩니까? 관계 부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문 부사와 여러분들 의문 접속사의 기능과 그 다음에 관계 부사의 접속사의 기능을 아주 비교하면서 쌤이 한번 설명을 때리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이겁니까? 그러면 쌤은 걱정은 별로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 학생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30번으로 쓸 때는 해석을 곧잘 합니다. 왜? 관계사가 아니니까. 맞죠? 여러분들 근데 이걸 잘 못하세요. 여러분들 앞에 나오면 쌤 어떻게 한다고요? 1914년 가져와서 여러분들 때니까 뭐야?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가르치려고 쌤이 지금 좀 하죠. 왜냐하면 책 볼 거거든 좀 이따가. 여러분들 책 볼 때 우려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개 더 보십시다. 12페이지 펴십시오. 12페이지에 몇 번? 5번. 여러분들 지난번에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러면 딱 지우고 나서 우리 문장 보는요, 쌤이 끊을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을 이론적으로 몇 번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복습하는 시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 주어가 나올 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instead of 시죠. Instead of being dumped into the river, 호미가 or the lake 나오죠. 이럴 때 우리 딱 끊으셨죠. 이 말이 뭐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바로 그러니까 the switch. 그죠? 여러분들 switch라는 단어를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주어가 나오기 전에 무슨 쇼? 부사쇼.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는 형용사의 경우의 수고 쌤이 여러분들 주어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부사의 경우의 수 몇 가지 배웠습니까요? 그렇지 9가지. 그죠? 그래서요, 근데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이 작전을 빨리 알아들으려고 문법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겁니다. A, B, C, D, E. 맞죠? 그래서 문법이 이제 이렇게 또 다른 버전으로 조합이 되는 게 문장 본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여러분들 얘는 뭐 해당됩니까? 우리가 뭐뭐 하는 거 대신에 그러면 instead of요? instead of 전치사 뒤에는 무엇이 와야 된다? 여러분들 명사 와야 되는데 동사 나오면 뭘로 바꿔야 된다? 명사, 덤프가 버리는 거죠. 그럼 이건 버리는 거예요. 버려지는 겁니까? 버려지는 거. 그럼 잠깐 멈춰보세요. 우리가 쌤하고 숨어있는 부정을 알자 했던 기억나시죠? 그러면 instead of가 났다 그러면 뒤에 의미가 볼 것도 없이 뭐야? 그건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왜요? 버려지는 거 대신에라는 얘기는 뭘 합니까? 버려지지 않고 이 말 아닙니까? Instead of you, 네 대신에라는 얘기는 니는 데려갑니까? 안 데려갑니까? 세며 안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숨어있는 부정이다라고 제가 문장 본문에서 또 공부했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딱 끊어서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강이나 호수에 being dumped.
버려지는 거 대신에 뭐가 하수는 be sent 보내집니다. 동사 딱 났죠? 어디로? To the giant tank 거대한 탱크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쌤이 이걸 위로 써서 확장해 볼까요? 근데 where 쓰고 나서 여러분들이가 the water 물이 우리가 뭐가 정화되어지다 할 때 발음을 갖다 붙여 purify 에서 발음을 갖다 붙여 purified. 그죠? 그럼 보십시오. 그럼 너희가 물이 정화되어지는 곳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이때 where를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라고 쌤 묻고 싶은 거예요. 이때 where를 우리가 해석하실 때 강으로 버려지는 것 대신에 여러분들 하수는 보내집니다. 어디로요? 거대한 탱크로. 그래서 앞에 뭐가 있습니까요? giant 탱크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해석을 바보처럼 이렇게 하면 대박입니다. 어디에 물이 정화되어지는 공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혼납니다. 어디에 말이 입 밖에 터지는 순간 바보바리. 왜요? 이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제가 오늘 공부하려는 이유가 이거예요. 영어는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금방 쌤이 내 말이 when 또 뭐요? where 또요? why 그다음 뭐? how. 우리가 얘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기초용법 할 때 뭘로 봅니까? 의문사로 보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노, 왜 가노 이렇게 우리가 의문사의 기능이 비신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뭐 할 때, 언제 이렇게. 근데 그 말고 근데 이제 실용용법 CDE를 배우니까 어때요? 관점이 한 개가 더 생겨서 관계사로서의 기능성도 배웠죠. 근데 우리가 나한테 이렇게 달라들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얘들이 의문사로 쓸 때는 그야말로 의문의 뜻이 나오면 되고 관계사로 쓸 때는 여러분들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뭐를 향한 충성입니까? 바로 그렇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향한 절이기 때문에 형용사절이라고 얘기하고 얘는요 백발백중 앞에 뭐가 뜨게 됐습니까? when, why 그딴 거 여러분들 다 나오기 전에 앞에 반드시 뭐가 있다? 명사가 나와야 돼. 왜? 야는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의 기능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입 밖에요 왜, 언제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뭘 합니까? 앞에 거 가져와서 관계를 시키면서 여러분들 명사에, 명사 때문에, 명사에서 여러분들 명사의 방법으로 이렇게 네 개를 여러분들 연습하는 것을 자꾸 익혀 주셔야 리스닝 실력도 뜹니다. 리딩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시죠? 리스닝까지 커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보십시오. 지금 이거 해석 어떻게 합니까요? 하수란 것은 거대한 탱크로 보내졌다. 어디에 물이 이런 거 안 되고 우리가 야를 수식하니까 뭘 합니까? 바로 어떤 명사 가져와서 뭘 합니까? 명사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쌤이 이 줄 쫙 꺼주면 다음을 해석하시오 그러면 어디에 그런 사람은 꿀밤을 한 대 꽁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입니까? 아니면 뭘 합니까? 그러면요. 거대한 탱크에서 그럽니까? 거대한 탱크에서 물이 정화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보드랍게 한 뭐예요? 물이 정화되어지는 거대한 탱크로 하수가 보내지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런데 그는 번역하고 우리는 직독직해반합니까?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들 거대한 탱크로 보내진다. 그 거대한 탱크에서 물이 정화되어진다. 이렇게 딱 하실 수 있으면 직독직해. 근데 우리가 번역가 버전이 이렇습니다. 물이 정화되어지는 거대한 탱크로 하수가 보내지는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직독직해가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우리 반은 뷰티풀한 트랜슬레이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번역가가 아니고 우리가 직독직해 영어다운 사고로 다가가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쌤이 공부를 할 때도 이게 되게 걸림돌이어서 여러분들 굳이 쌤 칠판 보면서 한번 정리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좀 더 많은 것을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쌤하고 우리 반 교재 한번 보도록 하시는데 우리 반 교재에 여러분들 지난번에 쌤하고 했던 거 한번 여러분들 봅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밀려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숙제가 많이 밀려있다 지금요. 여러분들 15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number 15 여러분들 보시면 형용사 여러분들하고 쌤 적어놨고요. 형용사 쓰고 나서 여러분들 명사 접수 이거 보기 전에 우리가 얘가 뭐를 뜻합니까? 우리 지금 명사를 형용하는 뭐 형용사, 형사구, 형사절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1번부터 쌤 지금요. 여러분들 번역을 우리가 구조를 한번 쫙 익혀보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갑니다. Dr. F, 맴니가 Mary, 멜코드, 베스. 이름 왜 이래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임마가, 맴니가 여자다. 그죠? 메리니까 임마는 이 박범이가 닥터는 울반 그렇으나 할 말 또 있는데 울반요 세만 보십시오. 뭐 자꾸 보라게 죄송하긴 한데 쌤이 영어 구조론 얘기할 때 울반 그러고 나니까요 우리가 3주 공부하면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주워 들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명사가 나오게 되면 쌤이 위에 했던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들 명사를 형용하는 형용사 쇼고 그 다음에 명사하고 동격을 나타내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그러니까 쫄지 말라고.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뭐예요? 닥터를 안 묶고시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쫄지 말고 딱 기다려야 돼. 왜?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양인도 어려워요. 그리고 양인도
누군지 몰라. 그래서 항상 뭐라 합니까? 동격으로 인마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지말선 다 어려워요. 그럼 뭐라 합니까? 뒤에 이 인마가 누군지 설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구에서 기초용법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 아시죠? 그래서 명사 나오고 나면 여러분들 동격을 이야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여러분들 컴마가 있고 또 뭐가 나옵니까? 동격의 전치사 우리가 좋아하는 누구? 오브. 관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다음 여러분들 동격을 나타내는 명사절이 끄는 접속은 누굽니까? 네. 그래서요 이 형용사 파트와 동격절을 했거든 우리가. 근데 이제는 그 proof 뭐라 그래요? 증명해 보는 겁니다. 예문을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럼요 쌤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Dr. F. Mary 여러분들 이마가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오라니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컴만 나오면서 동격 나오죠. 읽어보세요. Founder 시죠. The founder of Bentham Cookman College. 여러분들 지 이름 땄네. Bentham 나오니까. 여러분들 Bentham Cookman College의 founder 바로 establisher. 창립자 아시잖아요. 근데 창립자로서 동격의 콤마가 나왔습니다. 이마는 served 일했다. 우리는요 works지만 우리 독해에서는 일하다 동사에 serves입니다. 뭐로서 일했습니까? as로서 as advisor 그러니까 이러한 고문으로서 일했습니다. to 누구누구에게 both A and B 두 명인지 대반하시겠죠? 미국의 2대 대통령 맞습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해리 트루만에게 있어서 both A and B 근데 뭐로서 고문으로서 일했던 사람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죠? 그다음 갑니다. 2번. 근데 they were greeted by a woman.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인사하다 동사 뭐요? greet이죠. 그래서 우리 인사말이 greeting이에요.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은 소개되어졌다. be introduced와 똑같은 말로 be greeted. 인사했는 게 아니고 인사되어졌다는 얘기죠. 소개되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 여자에 의해서. 여러분 그러면 어떤 여자? 진짜 동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이건 뭐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불렀답니까? 불리어지는입니까? 불리어지는. 잘죠? 여러분들 as 생략하면서 Zenobia라고 불려지는 여자에 의해서 소개되어졌습니다. 인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히 Zenobia가 누군지 알 수 있어 없어요? 모르죠. 모르면 쫄지 말고 뒤를 보십시오.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어 가지고 있는 생입니다. 아시죠? 그러면 지노비아가 누구냐고? 여러분들 동격 넣어줘. 읽어보세요. Beautiful 시죠? A beautiful woman of wealth and position. 잘 아셨죠? 여러분들 부와 사회적 포지션, 지위를 가진 아주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지노비아. 아시죠? 그럼 갑니다. 그럼 이거 읽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뭔지 궁금하죠? 그게 정상인입니다. 얼마나 쿨하신데 그래 그게 진업이야 그 다음 문장 그게 아니죠. 이래 읽고 나면 그래서 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장문 독해가 반드시 하고 싶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똥가리 해놨습니까? 요런 예를 보려고 중요한 문장들을 쌤이 빼와서 그런 것이지 원래 같은 뭐예요? 그래서 지노비아가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여자에 의해서 소개되어졌다. 그래 왜 하라고? 그죠? 그 다음 얘기가 궁금해야 정상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여러분들, Mountain at this cave. 솔직히 이 산이 가본 적도 없고 뭔지 알 수가 있다? 없죠. 쫄지 말고 뒤를 보세요. 아시죠? 동격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게 영어를 읽어가는 우리 반의 내공발입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 모르는 명사나 고유명사 어려운 단어를 쓰고 나서요. 뒤에 이러한 형용사 쇼 6가지 아니면 동격의 염자 쇼 3가지를 안 해주면 못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온다. 쫄지 말라는 얘기 모르는 게 나면 아시죠? 뒤를 봐라. 근데 그럼 보십시오. This cable 산 입만은 뭘 합니까? 동격 나오죠? 읽어보세요. A peak 시작. A peak in Canadian Rockies 나오죠? 근데 캐나다 로키 산맥의 피크 봉우리인데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반요 더에 동그라미 주시고요. 원래 산 이름 앞에는 여러분들 저기 더를 안 준다. 이거 실용용법 이때 대박 났던 거 아닙니까? 기억 안 나요? 80 마운틴처럼 원래는 덜을 안 쓴다. 산 이름은요. 근데 쌤이 작은 게 올망졸망 모여서 하나의 큰 덩어리를 이룰 때는 고유명사라도 덜을 쓰고 복수형 쓰라 했던 기억나시죠? 그래서 모든 산맥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그러면요. 마운틴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산이 올망졸망 모였으니까 덜을 쓰고 S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요. 럭키 산이에요. 럭키 산맥이에요. 럭키 산맥이라고 여러분들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니는 알고 왜 여기 산맥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나 그렇게 하면은 진짜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The Canadian Rockies가 주는 의미 자체가 뭐랍니까? 산입니까? 산맥입니까? 산맥. 그래서 이때 더의 동그라미 탁 주시면서 더가 반짝반짝 빛나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죠? 근데 미스터 김은 한 명이지만 더 김즈는 뭐예요? 김씨 가족 내지는 김씨 부부.
아십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들 락키 산맥의 봉우리 뭐예요? 그러면요. Monte Edith Caveri is named 여러분들 이름 지어집니다. 어느 놈의 이름을 따서 항상 뭐뭐에 본따서 할 때 after이죠. 여러분들 누구 이름을 본답니까? 유명한 간호사 이름이라네. 에디스 여러분들미가 저기 미가 Caveri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근데 다 싫어합니다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들미가 내 박사한테 물어보세요. 쳐보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캐나다 락키산 중에서 봉우리 중에 한 개겠죠. 우리 떠오르는 방울이가 없네. 천왕봉 이런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한 거죠. 우리 수고 시험 많이 나오죠. Be named after 누구누구 이름을 본따서 짓다 이런 거 있죠. 쌤이 어머니가 썰렁한 문장 해볼까요? 우리 반 이름이 박철수고요. 우리 반이 기르는 개 이름이 박칠수라 칩시다. 그럼 보십시오. 칠수 이름 아무도 모르죠. 칠수 내가 기르는 똥개인데 이렇게 하겠죠. 언니가 is named after 언니가 이름을 본따 지었습니다. me 나의 이름을 언니가 오고 my name 나올 수 있죠. 언니가 그렇게 쓴다는 얘기죠. 내 이름이 예를 들어서 언니가 뭐 김정자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나의 이름은 우리 할매 이름을 본땄다. 우리 할머니 뭡니까 박정자 나는 김정자 이런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언니가 슬픈 이름들입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그다음에 말소에도 만만찮아요. 근데 그러면 4번 보도록 합니다. 얼마 4번에 별 줬습니다. 여러분들 윌리엄 워커스 뮤러. 얼마 윌리엄 워커의 발음가 뮤러. 얼마 뮤러는 단어 모르면 무식한 건데 쌤이 과감하게 무식하다고 하면 지난번에 했다 그죠? 발음가 뮤러 뭐예요? 벽화죠. 여러분들 벽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몇 가지입니까? 독해에서 2가지. 첫 번째 뭐? 첫 번째는 여러분들 벽화를 보면 이집트의 벽화에서 뭐를 봅니까? 옛날 이집트 사람들이 여러분들 문자도 있었고 뭐도 있었어요? 시장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동굴의 벽화입니다. 또 두 번째 뭘 합니까? 현대사에서 그러니까 예술 지상주의. 그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이데올로기가 없는 예술은 예술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1960년대 냉전 시대 때. 그래서 왜 쌤이 합니까? 뭐 민중이여 깨어나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죠? 봉 들고 있고 이런 거 깃발 들고 그럴 때 시험 문제 반드시 그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주소 들어놓으십시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했는 사람의 버전은 뭐예요? 장문 독해 공부할 때 뮤럴 여러분 바로 갖다 뮤럴 보자마자 여러분들 쌤이 금방 말씀드린 2개가 반드시 독해 시험에 뜬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꿈을 이루려면 암기를 부지런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가볼까요? 윌리엄 워커스 뮤러. 우리 이거 뭔지 모르는데요. 나도 몰라. 뒤에 나오겠지. 그죠? 제목 나오네. 해보세요. 몰라보시죠. Word of respect.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쌤하고 어제 했던 내공발. 명사가 나오면 형용사 쇼가 1개 나옵니까? 여러 개 나와도 상관없습니까? 여러 개 나와도 상관없죠. 왜요? 더 설명하고 싶은 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알고 즉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문장 본문의 기교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명사 나왔죠? 근데 동격이 한번 나오죠? 여러분들 윌리엄 워커의 벽화 제목 뭐예요? Word of respect. 인마가 뭔데요? 인마는 쫄지 말고 뒤를 더 보세요. 설명도 나오죠? 읽어보세요. which 시작. which covers an outdoor world in Chicago. 시카고의 위치가 맞는 게 뭐랍니까? 이 벽이죠, 그죠? 그래서 이 작품이 cover 덮고 있는데 outdoor world 시카고의 외곽 벽을 다 덮고 있는데 역시 뭐예요? 부연 설명 나오죠. 금방 뭐라고 deal with 뭐를 다루고 있다? social issues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쌤이 벽화가 나오면 social issue 사회 이데올로기에 염더미가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가 옛날 그 벽화에서 이 휴먼 빙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새를 알 수 있거든요. 2가지 중에 1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왜 소셜 이슈 다루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는 왜 보통 벽에 보면 벽화를 뭐를 말 그럽니까? 농악 이런 거 말 그려놨지 않나? 농악. 내말 다시 아파트 건축하고 이래야 되지 농악 그런 거 막 이렇게 상표 내 말 갑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는 왜 문화를 많이 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소셜 이슈 한때 이렇게 예술 지상주의가 판을 쳤던 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캠퍼스에 벽이 남아나는 게 없었잖아요. 투쟁 뭐 이런 거입니까? 다 뭡니까? 체류탄 세대. 어쨌든 쌤도 그 세대입니다. 근데 컬럼바인 플라워 이 뭐야? 얼마나 솔직히 말해볼까요? 컬럼바인 플라워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나도. 본 적도 없죠? 모르면 조지 말고 뒤를 보셔야 돼요. 우려하시면 안 되고. 이 꽃은 어떤 꽃입니까? 읽어보세요. Native 2 시작. Native 2 nearly all over the United States. 그럼 나오죠. Native 2 그러면 어디에 대해서 원산지를 얘기하고 사람은 원어민. 그 다음에 물건은 원산지 그러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미국의 거의 전역에 걸친 원산지인 여러분들가 그러면 뿌리를 두고 있는 여러분들 이런 꽃입니다. 흔해 빠진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채송화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진달래 이런 거 꽃이 잘 없다 요즘은 그죠? 그럼 보십시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임마 누굽니까? 동계 콤마 원산지입니다. 뭐 어미가 투 거의 미국 전역을 원산지로 삼고 있는 이 꽃은 can be raised 재배되어지지 있습니다. right raised 대신에 토익이 더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자라날 수 있다 할 때 뭡니까? be grown, be raised,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로부터 from seed, 여러분들 전면구 나오죠? 그러니까 씨앗으로부터 in almost any garden 어떤 정원에서라도 씨앗부터 여러분들 뿌리를 잘 내려서 자란다라는 거 얘기하고 선생님이 우리 문장 보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교재가 2권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문장 보는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쌤이 지금 밀어놓고 있는 게 뭐라 합니까? 토익 문장 보는도 있잖아요. 토익 문장 본론이 진짜 쉽습니다. 공부할 게 없다 그게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이 문장 본론 주황색 책에 나온 거 열심히 하고 나면 그 노란색 책에 토익 문장 본론은 날로 먹어야 돼요. 그대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대신 선생님 PPT는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시죠? 그 다음 그러면요 6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리차드 우리 쌤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이제까지요? 명사가 나오게 되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지금 뭡니까? 자꾸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근데 리차드 알렌 임마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임마 동사 막으로 나오네요. found가 여러분들 동사로서 무슨 뜻? 설립하다. 여러분들 미가 establish와 똑같죠? 3단면 내보세요. found 시죠? founded 그죠? 그러면 리차드 알렌이 여러분들 설립했습니다. 뭐를 타동사 대 목적어 떼야 되죠? 모르는 거 또 나죠. 근데 African Methodist Episcopal Church를 우리가 모르죠. 모르면 쫄지 말고 뭘 봐야 돼요? 뒤를 보셔야 돼요. 파트 7 할 때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시해 보십시오. 쌤 시킨 대로. 그러면 리차드 알렌 여러분들 이마가 창립했다 뭐를요. 여러분들 이런 교회를 이런 교회는 뭘까? 콤마 뒤에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견뎌봅니다. The first black deno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여러분들 이 교회는 최초의 흑인 조직입니다. 미국에서. 여러분들 미국의 최초의 흑인 조직 여러분들 교회를 이야기하고 우리 반이 참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쌤 글씨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organization. 우리 반이 조직이라 그러면 그룹도 있고 오르가니제이션도 있죠. 여러분들 근데 토익 시험 치러 가면 조직이라 그럴 때 여러분들 저기 오르가니제이션 놔두고 뭐 쓰게요? denomination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독해는 우리를 인내심을 생기게 합니다. 단어 한 개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말합니까? 나보자 denomination. 우리 반 그런데 이런 거 있죠. 공부 잘하는 이 단어가 쉽고 우리 반 공부를 뭐하기가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잘하든 뭐하든 간에 누구라도 처음 본 단어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게 됩니까? 반복을 자꾸 하시면 내게 되는 것이지 머리 좋고 나쁘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머리 좋으면 집 찾아가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면 머리 나쁘든 좋든 집에 빨리 잘 찾아갑니까 다들요? 바둑이도? 하물며? 많이 해봤으니까. 그래서 단어는 딴 거 없습니다. 그러면요 많이 하는 놈 절대 못 이깁니다. 아시죠? 됐습니까? 많이 외우십시오.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여러분들 나 몰라가지고 영어책 한 개 다 왜 붙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반기문 씨도 그렇게 공부했다 그러대요. 반기문 씨 아시죠? 미스 반 그죠? 그래서 미스 반도요. 근데 거기 수기를 쓰는 걸 쌤이 잡지책에서 머리 빠마하면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쌤 유일하게 쌤 잡지를 잘 안 보는데 책 자체를 쓰는지 안 보는데 쌤 그런 거 말고 좀 뭡니까? 좀 쌤이 보는 책 있어요. 빨간 책. 그런 거 안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잡지를 잘 보지 않거든요. 근데 쌤이 빠마로 가면 뭐 할 일 없으니까는 계속 그죠. 그러니까 잡지책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반기문 씨가 여성 잡지에다 글을 썼대요. 자기가 영어 공부했는 방법에 대해서. 근데 보니까 딴 거 없지만 그냥 자기 그 뭐냐 촌에서 이렇게 자라서 그래서 영어책을 중학교 때 그냥 다 외웠다 그러대요.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라고. 감동이 감동. 암기를 해야 된다, 암기를. 여러분들, 그죠? 암기는 겸손함과 성실성 아닙니까? 내가 덜 외웠다 싶으니까 자꾸 외우는 거 맞죠? 머리를 믿지 않고. 겸손함이죠. 또요. 여러 번 외우면 성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딱 2가지입니다. 그래서 암기는 성실함과 그 다음에 우리가 겸손합니다. 쌤은 그래 봅니다. 우리 반이 denomination을 갖고 우울해하는 거 보면 쌤이 좀 섭섭합니다, 마음이.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날로물락하면 안 됩니다. 자꾸 외우십시오. 선생님 복화 22,000하고 기초복화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 맞아요. 아시죠? 그리고 토익이 급한 친구는 그런 거 다 접어두고 파트 7하고 해커스 하셔서 그 나온 단어를 다 아작을 내십시오. 누가 대신 외워주겠습니까? 암기를 안 하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노 내가. 아시죠? 그래서 암기하십시오. 그 다음 여러분들 그리고 문장 보는 이 정도 하니까 어때요? 더 이상 독해 비폭하는 게 없습니다. 문장이 그지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단어 정리고 전쟁이고 올반 7번에 별 2개 때리십시오. 대박인데
우리 내가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이 단어 모르시면 쌤이 많이 외우랍니다.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utilitarianism.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그러니까 한 단어가 세 단어 아이가 그러니까 utilitarianism 바로 갖다 서 utilitarianism 잘 찾아요. 즘 그럼 뭐야? 즘 그럼 무슨 주의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커뮤니즘 뭡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capitalism 자본주의라든지 여러분들 이거는 주의 중에서 여러분들 utilitarianism이에요. 바로 갖다 보세요. utilitarianism 공리주의인데 우리가 공리주의 자녀 공리주의가 뭐니 그럼 뭘 합니까? 우리반이 태어나서 한국말로도 공리주의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독해시험을 치겠습니까? 아니면 독해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합니까? 와 이런 게 공리주의구나. 그러니까 시간이 없지 독해 공부하는데. 그래서요 머릿속에 공리주의가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독해시험에 물론 토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좀 더 나아가서 무슨 시험 칠 때 공무원 편입 여러분들 싹 다 선생님이 오늘 편입시험 문제를 봤거든요. 우리 학생이 보여줬습니다. 편입 준비한 친구가 보니까 다 문장 본문에서 했던 내용이 많더만. 아닌데 이런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제대로 우리가 술을 못 읽어서 그렇지 내용을 남겨라. 여러분들이 윤리학 얘기가 나오죠. 여기 있네. 바로 갖다 붙여 ethics. 여러분요 장문 독해에서 윤리학 문제 났다 그러면 공리주의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내기 좋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죠? 여러분들께서 개개인의 그러한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이죠. 근데 많은 사람이 그냥 행복하면 우리가 작은 개개인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돼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리주의가 참 아리까리한 고란 여미가 그 윤리학에서의 여러분들 개념이고 시험 문제 내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 다수의 최대 여러분들 행복을 주장하는 공리주의에 대해서 영어로 읽어본 적이 없죠. 그런데 시험 봐서 어떻게 빨리 풀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외우십시오. 아시죠? 그리고 이 단어 자체를 태어나서 처음 본 친구는 우리는요 감동 먹으시면서 외우시고 그다음 여러분들 네 박사한테 물어보십시오. 네이버한테 물어서 공리주의에 대해서 한국말로라도 개념을 잡아놔라.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반드시. 아시죠? 그럼 갑니다. In the system of ethics 여러분들 전명구 부사쇼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바로 ethics 윤리학 반드시 S 있어야 됩니다. 아시죠? Mathematics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윤리학의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이 윤리학이라는 것은 뭘로 알려졌는데 known as는 뭐뭐로서 알려진이죠. 여러분들 진짜 동사 아닙니다. 공리주의로 알려진 윤리학의 시스템에서는 여러분들 뭐가 되어진다? The rightness or wrongness 주어가 났죠. of an action 행동의 옳고 그름이란 것은 be judged be evaluated, be assessed. 다 뭐요? 판가름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결과로만 보죠. 최대 다수가 행복하면 그거는 좀이가 참선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결과에 의해서 해서 by its 시작, by its consequences. 그죠? 바로 그래서 consequences. 정말 잘 있죠? 그래서요 7번에 별 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그러면 셋만 볼까요? 우리반이 독해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동의어 공부 때문에 여러분들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 쌤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냐하면 쌤도 똑같은 힘든 것을 겪어봤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것을 극복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왜요? 쌤이 똑같은 단어를 절대 두 번 쓰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은 판단 내리다 동사 뭐가 나왔습니까? 그러면요 바로 갖다 붙여 judge가 나왔죠.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에는 판단하다 평가하다 나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assess가 나와요. 근데 우리 반 아까부터 평가하다 그러면 자꾸 뭐가 나와요? 그러면요 그죠? 바로 갖다 붙여 value가 우리 반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가치를 평가해 보는 거죠. 바로 evaluate가 떠오르죠. 또 한 개 더 있어요. 뭐 있어요? 그죠? 염담이가 우리 반 이 단어 압니다. 바로 갖다 붙여 praise가 칭찬이죠. 염두에 있습니까? 그래서 평가해보고 칭찬할 건지 욕을 할 건지 염두에 서 바로 갖다 붙여 praise. 그죠?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썼는 단어가 염두 쓴 단어가 몇 개예요? 4개죠. 이 정도는 아주 기본기입니다. 선생님 좀 독해졌죠? 기초공부할 때는 단어 통단어 하나만 외우시면 되고 이렇게 착하게 가르치다가 우리 반 강해졌습니다. 이게 쌤 원래 모습 아시죠? 그래서 그때 문장 본문 말고 기초공법에서는 구조론을 공부하는 것이니까 쉬운 단어로 구조를 공부하는 것이고 우리 반은 어때요? 여러분들 문장 본문에서 몇 가지를 다룹니까? 3가지 구조 또요 어휘 그 다음 뭘 합니까? 독해하는 유추 방법 쌤 3가지 한꺼번에 해야지 장문 독해 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휘 나왔을 때 쫄지 마십시오. 아시죠? 뭐뭇을 평가하다 역시 타동사니까 뭐 납니까? 목적어 나오겠죠. 제품을 평가하다 옳고 그름을 평가하다 단어죠. 근데 발음가 답시 assess 어렵죠. 발음가 appraise 명사형 뭐예요? 그러네요 이거요. 잘했다. 그러냐 발음가 답시 appraiser 평가서
그래서 뭐야 그러냐? 언제 나옵니까? 직원 평가서나 아니면 우리반이 실적 평가서 할 때 저거 나와요. 그러면 우리 본문에는 이거 안 나오고 뭐가 나올까? 이거 나오겠지. 바로 그러니까 assessment가 나오구나. 바로 그러니까 evaluation이 나와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반이 실적 평가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본문에는 인마니 민마가 나온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죠. 토익 파트 7에 다음 글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general question이 항상 1번 문제에 나오죠. 그러면 정답이 뭐라 합니까? 직원 실적 평가서에서 실적이 뭐야 그러냐? 아, 잘했습니다. 발음을 갖다 performance.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쓰고요. performance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job 시작. job performance. 그죠? 실적입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실적 평가 쌤이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적 평가서가 요렇게 나오거나 요렇게 나오죠. 근데 정답이 뭐로 나옵니까? 그러면요. 다음 글의 성격은 무엇이니? What's the purpose of the article? 오고 그러니까 What's the purpose of the passage? 그죠? 다음에 위에 글의 목적이 뭐니? 그러면 평가할 때 이게 정답인 거야. 그러니 동의어를 사랑하십시오. No option. 돌아놓을 데가 없어요. 아시죠? 한 문제 맞추려면 이렇게 하시고 쌤이 지금요 다음 달부터 비상의 무기 나름대로 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딴 게 아니고 이거는 쌤이요 우리 어휘 공부를 할 때 쌤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복화 22,000을 다 하고 할까 아니면 같이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었는데 지금 뭡니까 쌤이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쌤이요 수업으로 만들지 않고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학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특혜로 베너핏으로 주려고 그래요. 싫어합니까? 역시 돈을 내야 공부를 한다 생각합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반은 어떤 내공반이면 돈 내도 공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죠. 그죠? 수강요금을 하고. 그죠? 언니가. 그리고 돈 안 내도 진짜 절박하면 수강료 내는 학생보다 더 열심히 하죠. 내가 너무 우리 반 형이 상학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난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쌤이 요거를 스타디를 할 겁니다. 그래서요, 아마 경대 북문점하고 본점하고 해서, 근데 이거는요, 리더가 설명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쌤 생각에는 그런 리더는 학원에 오지 않는다고 봐요. 어디서 취업해 있거나 아니면 지원자 공부를 더 열심히 성공하려고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리더는 내가 해야 된다고 쌤이 생각합니다. 근데 쌤이 이걸 수업으로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쌤이 지금 고민 중입니다. 요거를 음성으로 지난번에 한번 다 실시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쫙 설명해드리고 그다음에 파일을요 3번씩 반복해서 듣고 여러분들 쌤 그 작업을 해놓은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녹음 상태는 좋은데 쌤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거기 녹음된 거가 그때 수업이 너무 많고 이래서 뭐 어쨌든 쌤 이걸 할 겁니다. 그래서 쌤 지금 홍보하는 겁니다. 시간대가 어떻게 정해질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딴 거 없죠. 쌤이 제일 그 20대들 마음에 안 드는 거가요. 공부하는 양을 딱 정해놓고 공부하는 건 진짜 웃기는 것 같아.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 사람 많기 때문에 공부를 3배 정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는 놈 못 당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언어기 때문에 이건 무슨 지구과학이 아니에요. 이게 이러니까 이렇고 문장 보는 정도의 원리만 해도 떡을 칩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독해 공부 이렇게 원리를 이용해서 공식화 시킨다는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우리가 노력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집어넣을 단어가 없잖아요. utilitarianism, ethics, 윤리학이라는 단어도 모르잖아요. 근데 뭘 더 합니까? 어휘 공부 시켜야 된다. 쌤 그 진짜 반성 많이 하고 자극도 받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쌤이 요거를 스타디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존 학원 다니는 학생들한테 다 여기가 할 수 있도록 쌤이 뭔가 오거나이즈를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요 기다리십시오. coming soon. 그죠? 여러분들 그래 합시다. 그 다음에 안 되면 토요일이라도 미가 불러가지고 쌤이요 4시간 저 5시간 빡시게라도 시켜드릴게요. 왜? 4시간 싫어요? 야 4시간 훅딱 지나갑니다. 한번 잡을고 나면 4시간인데 그러니까 뭐 그래 겁을 냅니까? 4시간 공부하고 왜 겁을 내요? 이제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또 하면 다 하지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해볼 바짝 1년인데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들 단어를 좀 외워야겠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모르고 이런 거 가지고 이게 문장 이 고귀한 시간 문장 보는 애 이런 정리를 해준다는 건 아주 쌍스러운 짓입니다. 이런 것은 왜냐하면 저질이에요. 동요 공부해서 이런 거 그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 보강으로 다 때리고 우린 구조론을 파악해야 된다. 이게 진짜 공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유틸리테리아니즘요 딱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다음 문장 보는 셈이 뭐도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운드가 있죠.
여러분 표정이 왜 이러세요? 맞다 참 이런 생각하시죠? 쌤이 이거 다운 다 받으시라 그랬잖아요. 이게 원어민 선생님 사운드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염담이가 염담이가 염담 그 다음 8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염담 The modern operas 나오죠. 염담 보세요. 염담 현대 오페라 염담 진짜 동사가 뭘 합니까? Compose입니까? Have received입니까? Have received 맞죠? 염담이 그걸 보십시오. 염담 현대 오페라는 염담 compose 동사는 상식이죠. 뭐예요? 무엇을 작곡하다, 장문하다. 맞죠? 그래서 누구에서 빌리 글라스에 의해서 작곡되어진. 그래서 이거는요. 명사 나오고 나서 형용사 중에서 뭘 합니까? 뭐뭐 되어진 과거분사 구죠. 그럼 보십시다. 근데 그러면 준동사입니다. 진짜 동사 아닙니다. 빌리 글라스에 의해서 작곡되어진 뭐뭐에 의하여 전치사 my를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오페라, 현대 오페라들은 have received 많은 것을 받았죠. 그러니까 과거 진까지 뭘 받고 있습니까? 많은 바로 그러니까 attention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From reviewers and the public. 우리 쌤이 어제 비평가를 뭐라고요? Reviewer 말고 C로 시작한 거 뭐 배웠습니까? critic. 잘 쳤어요. 그죠? 근데 critic과 그 다음 그러니까 public으로부터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9번 볼까요? 답시다. 우리 읽어보세요. 주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해보세요. The average 시작. The average age.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어요? 밀리터리 그거는 군대고 다시 읽어보세요. 어떻게 한다고 쌤이요? 미디터라니언 우리가 여기 강세 바로 여기다 미디터라니언 그죠? 그럼요. 쌤만 봐주실까요? 그럼 금방 쌤이 록키 산맥을요. 그럼 잘 보세요. 더를 쓰고 나서 쌤이 그러니까 록키즈 이렇게 썼던 자체가 록키 산입니까? 산맥입니까? 산맥. 원래 고유명사 앞에 더를 쓰지 않아요. 근데 고유명사 앞에 더를 썼다는 얘기는 얘가 작은 게 울망졸망 모여 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산입니까? 산맥입니까? 산맥. 우리가 영어로 산맥이 뭐예요? How do you say 산맥 in English? 입안에서 쌤이 얘기했죠. 여러분들 산이 뭐예요 그럼요? 제가 다 할게요. 산. mountain. 그죠? 맥은요? 맥.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갖다 range. range가 영역이죠. 여러분들 산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A에서 어디까지요? 여러분들 B까지 이렇게 쭉 뻗어 있는 모양새가 산맥 아닙니까? 그래서 영역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산맥도 어렵다. 영어는 공부 안 하면. 그죠? 해보세요. mountain이죠? mountain range. 그죠? 그래서 산맥 앞에는 더를 쓰고 S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쌤이 영어로 미디가 뭐예요? 중간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미디어 말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재밌어요. TER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흑토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에서 여러분들 그러면 태 이렇게 쓰죠? 여러분들 미디터레니언 이렇게 써서 그러면요 이게 흑토자고 이게 땅 그러니까 중간이죠. 그럼 보세요. 혹은 땅지자고 여러분들 중간이죠. 그래서 뭐예요? 지 중해 땅 중간에 호수처럼 깰쭉하게 있는 게 뭐예요? 지중해 아닙니까? 원래 M 대문자 써야 돼요. 왜요? 고유명사니까. 고유명사 앞에는 원래는 뭐를 쓰면 안 됩니까? 정관사 도를 쓰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를 쓰는 거. 여러분들 이런 거 모르면 입안을 헛들었다. 그죠? 입안에서 뭘 합니까? 고유명사인데 불구하고 더를 쓰는 경우 어떤 거? 축축한 거랑 바싹 말랐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축축한 거 뭐예요? 강. 그러니까 그다음에 운하. 그다음에 저기 무엇이냐? 바다. 이런 거 남극, 북극 이런 거요. 근데 뭐 제외? 호수 제외. 그죠? 호수를 제외한 축축한 거에 더를 씁니다. 바싹 말라 있는 거 누굽니까? 우리에게는 사하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desert, the Sahara. 됐죠? desert. 그죠? 그래서 바싹 말랐는 거랑 그다음에 고급한 거는 더럽습니다. 호수 재배하고. 근데 이런 거 추렵죠. 이런 게 막 공부하려고 하면 뭐 덜어 쓰고 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모든 용 공부할 때는 이렇게 섬세한 부분이 필요해요. 디테일도 되고 그래서 문장 보는 눈처럼 굵은 것도 볼 줄 알고 자세한 것도 아셔야 되고 두 개 다 갖춰야 됩니다. 편식쟁이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실용용법 뒤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우리 치가 들어가면 이게 바로 뭐예요? 복화 22,000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라틴어에서 때가 뭐에 관계된 겁니까? 그러면요? 흑토자, 땅지자요. 염두에서 뭐예요? 바로 territory, 영토 아닙니까? 그죠? 염두입니까? 그래서 염두 태가 들어가면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염두 그럼 보세요. 염두 땅 중간에 나 있는 바다. 바로 갖다 보시면 Mediterranean.
그렇죠. 그러니까 The Mediterranean. 여러분들 CNN 뉴스 틀면 항상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중해 올리브 나무가 블라블라, 지중해가 관광 도시로서 블라블라, 그죠? 지중해에 뭐니까 뭐 기름이 유출되고 블라블라. 여러분들 항상 나오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알아보셔야 되죠. 여러분들 발음 갖다 보시면 Mediterranean. 그죠? 그러니까 TE로 들어가면 그거 보세요. 그러면 땅 혹은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단어가 생성돼 가는 거죠. 요런 생성 과정을 보는 것이 복화 22,000이고 열나 재밌습니다. 쌤 혼자 재밌는 게 아니고 아마 공부하다 보면 좀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런 단어도 아닌데 자꾸 분석합니다. 그러면 틀리죠. 아시죠? 그래서 부작용, 뭐죠? 당연히 부작용도 있어야죠. 작용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공부할 거 천지입니다. 재밌죠? 부자 되는 거 같죠? 지중해 올리브 나무의 염더미가 평균 수명은 뭘 합니까요? 근데 얘 뭐야? 올반 쌤이 명사가 나오면 형용사가 몇 개 나옵니까요? 한 개 나옵니까? 여러 개 나와도 상관없습니까? 여러 개 나와도 상관없죠. 그래서 자라는 오늘날 자라고 있는 지중해 올리브 나무의 염더 평균 연령은 뭐다? is 염더미가 200 years 200년 됐죠. 그래서 저기 미가 오렌지 뭐 올리브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냥 갑니다. 10번 별 쳤네. 한번 볼까요? 근데 주어가 누구예요? 읽어보세요. The largest city. The largest city. 주어가 나오죠. 동사 누굽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요, Midwest 뭐지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여러분들 중서부 지방의 가장 큰 도시. 여러분들 진짜 동사가 hit입니까? is bracing입니까? is bracing. 여러분들 그러면 hit은 뭐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강타되어 진 이 말입니다. 바이를 보니까. 그럼 보십시오. The Great Flood of 1993, 1993년에 대홍수에 의해서 강타되어진 중서부의 가장 큰 도시는 여러분들 하시겠죠? is bracing. 우리가 brace가 뭐예요? 직면하다인데, 우리가 이것도 대박이다. 우리가 여러분들 토익 공부할 때, 토플 공부할 때 어려움을 직면하다 할 때 동사 여러분들 쌤 썼는 거 세 개는 기본이죠. 바로 그러니까 encounter, confront, face 까지는 아시거든요. 여러분들 브레이스를 아는 사람 잘 못 봤습니다, 쌤. 그죠? 여러분들에서 직면하고 있다. 뭐를요? 여러분들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장 큰 도시는 여러분들 is bracing 직면하고 있습니다. 뭐에 해당되는 거? rising waters 올라가고 있는 수위. 우리가 홍수가 났으니까 어때요? 수위가 쭝쭝쭝 올라가고 있겠죠. 그래서 뭡니까? 대디아가 뭐를 수식합니까? waters를 수식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수위라는 것은 대서 해석할 때 이런 올라가고 있는 수위가 be expected to 부정사 여러분들 뭐 되어진다? 그저 예상되어집니다. crest 기록을 깨다. 여러분들 미가 그래서 어떤 기록을 깰 것 같아요? At the record of 48 feet Tuesday. 근데 화요일쯤에는 48피트의 기록을 깰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신문 기사글에서 나온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서 타임지에서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반이 문장 본문 정도 읽으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 타임지 술술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거기서 쌤 발췌해온 거예요. 아시죠? 근데 쌤이 못됐죠. 토익 문장 본문은 토익 기출 문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까지 염담이가 5년 8년 동안 기출문제 문장이거든요. 토익 문장 본문은. 그래서 쉬워요. 토익이 쉽거든. 근데 이런 것들은요, 대부분 다 토익이나 토플에서, 저도 토플이나 아니면 CNN이나 아니면 타임지에서 쌤 말 가져왔거든요. 어려워요. 아시죠? 그래서 실제로 염담이가 신문기사 그리고 염담 이거 워터입니까? 워터즈입니까? 워터즈 쌤만 봐줄까요? 영어 공부하는데 오늘은 어떤 것 같습니까? 선생님이 보통 때는 전체적인 문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되게 섬세한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죠? 보니까 더가 있으면 이렇다, 더가 있으면 이렇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그렇지. 입안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워터는 카운터블이에요? 언카운터블이에요? 언카운터블. 원래 못 알리죠. 못 알리는데 불구하고 쌤이 S 썼죠. 야, 워터를 좀 물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것도 뭐냐면요. 쑥쑥쑥 자라나는 물들? 여러분들 이상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셀 수 없는 명사를 복수를 썼다는 얘기는 셀 수 있는 명사를 쓰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야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명사로서의 uncountable로서의 water의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즉, 셀 수 없는 뜻이 뭘로 변합니까? 셀 수 있는 명사로 변했고, 홍수가 났을 때는 보통 어떻습니까? 여기서 물이란 것은 이거죠. 여러분들 보통 보면 뭐 하겠습니까요? 수위를 이렇게 재겠죠. 그죠? 여러분들에서 요 물이 요 정도 왔다가 다시 이만큼 올라갔고 이렇게 합니까? 요때 물을 헤아릴 수 있게 썼다는 얘기는 우리가 물은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 그런 물이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수위 조절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재는 그러한 홍수의 수위를 재는 그런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명사로 쓰는 거예요 지금요. 아시죠? 그래서 다리에 올라가고 있는 물, 우리가 계량기에 올라가고 있는 물 이렇게 헤아렸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수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 뭐습니까? 있었습니까?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물들이 아니고 그런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어의 융통성입니다. 저거 융통성이 우린 죽어나죠. 못 알린다고 그렇게 배웠건만
이거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반이 항상 관점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긴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반 그래서 그럴걸요. 선생님하고 이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재미가 나지만 실제로 본문을 이렇게 많이 적용시켜 보는 것이 가장 재미있는 공부다라고 깨달으시고 다음 시간에 쌤하고 뭐에 대해서 공부합니까? 비교의 균형에 대해서 배우는데 사실은요 쌤이 좀 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요까지 다 하고 나서 요까지 다 하고 나서 여러분들 19에 보시면 여러분들이요 균형의 세 가지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쌤이 그거를 반드시 1시간 특강을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습을 좀 해오십시오. 공부할 거 별로 없을 겁니다. 봐도 잘 모를 겁니다. 일단 19, 20을 읽어오도록 하시고 다음 시간에 쌤이 균형의 여러분들 세 가지에 대해서 비교급의 균형에 대해서 특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까요? 인사하고요. 빡신 수업을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인사합시다. Have a good day. 수고하셨습니다.